한국산 엔진 교체 비행. 미 이게 가능해? KF-21 국산 엔진 10년 단축 성공. 미국 당혹, 이렇게까지 빠르다고? 최근 유럽 항공업계가 높은 비용을 이유로 6세대 항공기 개발을 재검토하는 것도 KF-21의 호재로 꼽힌다. 김민석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5에서 6세대까지 진화적 개발을 적용할 KF-21에 각국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AI는 높아진 K방산의 위상과 T-50 계열 경전투기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KF-21 수출에서도 성공 신화를 이어가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강구영 KAI 사장은 우리나라의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KF-21의 전방위적인 마케팅으로 수출 성과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에 뛰어들며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르면 2036년까지 항공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일 현지 시간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며 이르면 오는 2036년까지 첨단 항공 엔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글로벌 항공 엔진 분야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던 한국이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기 엔진 개발에 나선 행보에 FT 등 해외 유력 언론의 관심이 쏟아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다. 아직은 GE 에어로스페이스 등 해외 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엔진을 생산하는 차원이지만 앞으로 독자 엔진을 제조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를 시작으로 45년간 항공기, 헬기, 선박 등에 장착된 엔진 1만 대를 생산했다. 엔진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하며 엔진 생산 역량을 키워왔다. 궁극적으로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달기 위해서다. 국산 전투기들은 현재 미국산 심장을 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국이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개발한 전투기를 수출할 때는 미국 등 기술 유관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다. 라이센스를 가진 엔진 제작사의 눈치도 봐야 한다. 엔진을 자체 개발해 전투기에 도입하면 한국 전투기의 수출 유연성은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함께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경제적 효과도 폭발적이다.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은 2029년 19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국내 약 100개 업체가 수입하던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 독자적인 엔진 정비도 가능해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는 민항기, 여객기, 엔진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항기를 비롯한 파생형 엔진 분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2040년 이후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하는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할 F414 엔진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도 착공했다. 2025년까지 약 400억 원을 투자해 16,529m 이 규모로 조성하는 공장이다. IT 기반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으로 짓는다. AI, 인공지능, 유무인복 합운용 등이 요구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비전도 최근 밝혔다. 다만 항공 엔진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조 원 이상의 비용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항공 엔진은 첨단 기술이 총동원돼야 하는 최고난도 분야로 꼽힌다.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가볍고 연비 효율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특히 기동성이 중요한 전투기 엔진은 1000도 이상 고온을 견디면서도 재사용할 수 있는 소재와 기술을 갖춰야 한다. 현재 항공 엔진 독자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뿐이다.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국방과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며 우리가 선진 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2. 미 에이테크음스 이어 영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러 본토 공격 전황 바뀌나.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사용을 승인한 에이테크음스에 이어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20일 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스톰 섀도우는 영국과 프랑스가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유럽의 미사일 전문 방위산 업체인 MBDA가 생산한다. 스톰 섀도우의 최대 사거리는 250km이며 무게는 1300kg, 길이는 5.1m다. 프랑스는 이를 스칼프라고 부른다. 스톰 섀도우는 항공기에서 발사하며 탐지를 피하기 위해 낮은 고도에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고 낙하의 폭발력이 높은 탄두를 폭발시킨다. 이는 강화된 벙커와 탄약고를 뚫는 데 효과적인 무기로 꼽힌다. 실제로 스톰 섀도우는 크림반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세바스토폴의 러시아의 흑해 해군 본부를 타격해 크림반도 전체를 러시아 해군의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었다.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100만 달러, 약 14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우를 신중하게 계획해 사용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드론을 먼저 보내고 스톰 섀도우를 발사한다. 이는 러시아가 쓰는 전술이기도 하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로운 미사일 사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는 미국을 따라 스톰 섀도우를 러시아 내부 타격에 쓰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에이테크음스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자 영국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우로 20일 러시아 내부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영국 국방부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까지 합류한 러시아군의 반격을 막아내는 것이다. 러시아 내부에서 발사해 우크라이나 내부의 주요 군사시설과 병원 등을 파괴하고 있는 미사일과 활공폭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한 적은 있지만 드론은 탑재할 수 있는 폭발물이 한정적이고 대부분 탐지 요격되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부를 타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막는 것은 팔 하나를 묶고 싸우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해왔다. 전직 영국 육군 장교 출신으로 현재 영국 전략 컨설팅 회사 시빌린의 대표인 저스틴 크럼프는 스톰 섀도우가 우크라이나의 매우 효과적인 무기고 방어가 잘 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키이우가 러시아 내에서 특히 최근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의 방어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활공폭탄 공격에 사용되는 비행장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스톰 섀도우 장거리 발사 승인 로비를 벌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스톰 섀도우로 타격할 수 있는 러시아 내부의 기지는 225개다. 크럼프 또한 러시아의 방공망이 스톰 섀도우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하긴 했지만 러시아 내부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면 러시아 전투기가 최전선으로 출격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늘고 군수, 지휘 통제와 항공 지원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매튜 세빌도 스톰 섀도우의 투입이 방공망 위치 선정에 있어서 러시아의 딜레마가 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드론이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톰 섀도우의 장거리 발사 승인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방 국가 당국자들은 스톰 섀도우와 에이테크음스 투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회의적인 분위기다. 세빌 역시 전세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BBC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사일이 많지 않고 영국도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이테크임스 장거리 발사 승인 결정 이후 19일 러시아의 핵교리 개정을 승인해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및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군인만이 이 미사일 시스템의 비행 임무를 입력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서방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가 목표물 선정에 있어서 서방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스톰 섀도의 투입이 전쟁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주장에 대해 NBDA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 트럼프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무기가 처음 제공됐을 때, 그리고 크림반도의 흑해함대를 성공적으로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이를 더 분명히 밝혔을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주장에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이 미사일은 수출되는 것이라며 이 미사일의 모든 구매자가 다 나토와 영국 팀이 미사일을 프로그램하고 사용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